민노총 왜 그런 겁니까? 우리 돌직구 쇼가 균형 감각을 갖춘 프로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폭력 행위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전제로 해서 노조원들이 왜 이렇게 격앙되어 있는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박 차장 말씀하셨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또 조선회사하고요, 선박회사하고 선박제조회사와 그리고 또 대우 조선해양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회사를 둘러 쪼개는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새로 만들게 되는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 예. 이게는 무려 11조 2천억 원이라고 하는 자산을 몰아주고 예. 빚은 1,600억 원만 그 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 조합원들 대부분이 열심히 일을 했던 현대중공업 그 자체 회사에는 무려 7조 500억이라고 하는 부채를 덜렁 남겨놓고 회사를 이렇게 줄로 쪼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합원들은 우리가 갑자기 열심히 해서 이렇게 회사를 불려놨더니 느닷없는 합병 분할을 통해서 생겨나는 중간지주회사는 알짜는 다 가져가고 우리한테 빚만 남으면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구조조정 이렇게 하고 고용불안, 임금 축소 이런 게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예. 이 불안감이 극도로 나타나서 대화와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니까 마지막 남은 게 이제 5일 남은 주총을 아예 봉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밖에 안 남았던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이번 합병 과정에서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해양도 난리예요. 거기 조합원들도 이렇게 되면 현대중공업 주도의 합병이 되게 되면 현대중공업만 다 알짜를 가져가고 우리는 하청 껍데기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얼마 전에 보셨죠. 거제시장실 막 점거하고 거기도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양쪽이 다 합병을 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불안함을 그리고 열심히 일해왔었던 근로자들 전체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남겨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합병이 휴지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저도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전제합니다만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호소하고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저 그 물리력을 동원한 폭력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잘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동조합에서도 폭력은 안 된다. 예, 당연한 예.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폭력은 조금 삼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정은 이해돼요. 하지만 이 조선업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많이 휘청하고 있어서 조선업들 간의 어떤 구조조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모든 어떻게 보면 노조원들의 일자리가 다 없어질 위기이기 때문에 노사 간의 이 대화의 협상이 필요한데 이런 식의 불법 물리력 동원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박정호 대변인, 법원 지금 무시했다고 김광선 변호사님 얘기했죠. 국회 담벼락 무너뜨린 모습 봤죠? 경찰 이빨 부러뜨린 거 봤죠? 이제는 하나 남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불러도 안 오잖아요. 대통령이 불러도 민노총은 대화를 안 하고 대통령도 무시하고 온 거다. 대통령 위에 법 위에 지금 민노총이 있는데 민노총의 일탈이 어디까지 갈지 참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가 사실은 그 작년 말에 의무경찰로 군복무 중인데 기동대에 소속돼서 매일 시위 진압을 하는 어휴, 그렇군요. 저녁마다 매일 걱정스러워요. 갈수록 시위가 과격해지고 심해짐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가 다칠까 이런 걱정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미 일선에 있는 현직 경찰관들 이가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한 사건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민노총의 일탈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좀 전에 지금 현대조선과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주었지만 물론 거기에도 절박한 상황이 있겠지만 몇 년째 취직 못하고 아직도 고시촌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 청년보다 더 험하겠습니까? 가게를 이어가지 못해서 정리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보다 더 하겠습니까? 몇 년째 해오던 공장을 정리하고 해외로 나가야 되는 그런 공장주보다 더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민노총도 한번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한번 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1차적인 책임은 민노총이 있지만 예. 근본적인 책임은 저는 국가 공권력이 있다고 봐요. 국가 정부에 있다고 봐요. 정당한 시위 진압에 대해서 고개 숙어 사과했던 경찰청장이 이걸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도 가만 놔두고 있는 법원과 청와대와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결국에 피해보는 거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는 민노총 조합원 아니면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건설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살 수 있는 사회 우리 좀 만들어줄 수 있도록 민노총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 첫 소식 전해드렸습니다.